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어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원소의 주기성입니다. 원소의 주기성. 그리고 40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건데요. 이 주기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규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성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보통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웠고요. 오늘은 이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는지,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총 4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미리 보기로 4가지의 내용을 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유효 핵전화라는 거예요. 유효 핵전화를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을 배우겠습니다.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온 반지름을 배워볼게요.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까지.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효액전화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액전화는 쌤이 개념 확인 문제에서 같이 필기하면서 볼게요. 페이지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51페이지에 우선은 이 유효액전화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해보면, 얘들아, 만약에 쌤이 두꺼운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가려볼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핵전화다, 핵전화. 그럼 이건 말 그대로 핵의 전화예요. 핵의 전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핵전화가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핵전화는 그냥 플러스 4예요. 플러스 4. 네. 그런데 앞에 만약에 이 유효라는 말이 붙으면, 여기 이제 유효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입장이 바뀌어요. 누구의 입장이냐면 전자의 입장이에요. 전자의 입장. 그래서 그 전자의 입장은요, 얘예요, 얘입니까?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누구의 입장이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아무 녀석이나 한 녀석을 찝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요 녀석으로 해볼게요. 요 녀석. 이 녀석의 전자의 입장에서 혹시 핵전화 플러스 4라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단 없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핵전화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고 있냐? 나머지 전자가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그게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이름이 가려막기 효과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 가려막는지, 누가 제일 잘 못 가려막는지, 누가 제일 방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 녀석의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의 입장에서 일단 안쪽 껍질을 살펴볼게요. 안쪽 껍질. 자, 지금 안쪽 껍질에서 방해하는 정도를요, 얘를 S1과 S2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같은 껍질에서 방해하는 정도를 S3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누가 제일 방해하는 효과가 크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결론은 뭐냐? 이 원자 핵과 최대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방해하는 정도가 크고, 멀면 멀수록 쉽게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S1과 S2는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이 녀석들은 안쪽 껍질에서 똑같은 껍질에 존재하는 거고, S3는 같은 껍질인 바깥쪽, 상대적으로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쪽 껍질에서 방해하는 정도가 크냐, 바깥 껍질에서 방해하는 정도가 크냐를 물을 때는 무조건 안쪽 껍질일수록 큽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방해하는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자 번호 4번인데요. 원자 번호 4번의 베릴륨의 이제 유효 핵전하를 선생님이 계산해 봤어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4가 절대로 아니었고 이게 실제로 1.9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작죠? 그래서 플러스 4만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나요? 없었죠. 자, 이게 유효 핵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를 정리해 보면 핵전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전자끼리의 방해하는 효과인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 이게 유효 핵전하의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거 살펴볼 거냐? 이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근데 리튬부터 뭐 네온까지 다 보려면 오늘 수업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볼게요. 그냥 두 개. 여기 리튬과 베릴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튬의 원자 번호는 3번이죠. 원자 번호는 3번이고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에요. 그래서 리튬은 전자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 껍질이 하나 있고 총 3개 있고 베릴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참고로 여기서 정리해보면 유효 핵전하란 뭐냐면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라고 했습니다. 가려막기 효과. 자, 그런데 살펴보면 일단 핵전하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증가야 감소야? 얘는 증가죠, 증가. 그 다음에 이제 가려막기 효과는 어때요? 참고로 이 녀석의 입장에서는 안쪽 껍질에 얘랑 얘만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베릴륨 같은 경우는 뭐 이 녀석의 입장에서 지금 요 녀석과 전자 3개가 방해하고 있죠. 그죠? 그럼 가려막기 효과가 베릴륨이 더 크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증가예요. 증가. 그죠? 자, 근데 훨씬 더 누가 많이 증가하냐면 핵전하가 플러스 1씩 증가할 때요. 가려막기 효과는 한 0.35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죠? 그럼 누가 훨씬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핵전하가 훨씬 많이 증가한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전체는 어떻게 돼요? 전체는 증가하는 경향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증가. 아시겠죠? 자, 이거 암기 사항입니다. 자, 똑같이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또 해보시면 선생님이 해봤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걸 암기 사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 증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유효 핵전하 증가겠죠. 자, 이게 유효 핵전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 그 원자 반지름을 살펴보면 실제로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을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원자 반지름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를 그냥 반지름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비탈의 개요를 살짝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는 잴 수가 없고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쟀냐면요. 똑똑합니다. 잠깐 이전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41페이지 볼까요? 자, 이제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쟀냐면 이 원자와 이 원자를 결합을 시킨 상태에서는 원자 핵간 거리는 잴 수가 있어요. 원자 핵간 거리는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 핵간 거리를 몇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은 필기를 해볼게요. 원자 반지름은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몇으로 나눈다? 그죠? 반으로 나누시면 네, 원자 반지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또는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이건 당연하게 이 주기에 따라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로 갈수록 반지름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아니겠냐? 그죠? 첫 번째 껍질은 전자 껍질 하나, 두 번째 껍질은 두 개, 세 번째 껍질은 세 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전자 껍질 때문입니다. 전자 껍질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전자 껍질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면 뭐로 판단해야 되냐? 유효 핵전화로 판단해야 돼요. 유효 핵전화. 자, 지금 리튬과 베릴륨으로 갈 때 아까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다시 볼까요? 자, 지금 원자번호 3번. 자, 리튬. 원자번호 4번. 이건 베릴륨이 베릴륨. 자, 지금 아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는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라는 뜻은 이게 결국 어떤 걸 이야기한 거야? 핵전화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가르마키 효과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전화의 영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핵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자 반지름은 유효 핵전화 때문에 핵전화가 더 크므로 반지름은 작아지는 경향성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 반지름은 감소입니다. 감소. 자, 얘는 아니고 네온은 아니고 플로린까지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실제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는 누구 때문이죠? 얘는 유효 핵전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온 반지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교재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 44페이지에 자, 금속부터 가볼게요. 나트륨은 금속이죠. 얘도 금속. 금속일 경우에 혹시 이온 반지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참고로 왼쪽이 원자고요, 오른쪽이 이온입니다. 그런데 안정해지기 위한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전자 껍질 하나가 줄어들면서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크기를 비교해봐.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게 이온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껍질의 금속은 대체로 전자 껍질이 줄어든단 말이야. 왜냐면 전자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원자 반지름이 훨씬 커요. 그죠? 이 이유가 전자 껍질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자, 그 이유는 전자 껍질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비금속 볼까요? 비금속. 자, 비금속은 전자 하나를 받아도 실제로 전자 껍질의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3개, 얘도 똑같이 3개. 자,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비록 전자 하나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염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확 커질 수가 있어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전자 구름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반지름이 이온이 더 크게 됩니다. 이온이. 이게 실제로 전자 간 반발력 때문이에요. 전자 간
반발력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원자 반지름이 되겠고 얘는 이온 반지름이 될 건데요. 그러면 누가 크다? 비금속에서는 그렇죠. 이온 반지름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뒤에 개념 기본 문제를 보고 여기였습니다. 자, 금속 원소는 누가 컸죠?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 컸고 비금속 원소는 이온 반지름이 컸고 왜냐하면 얘는 뭐였죠? 전자 껍질 때문이었습니다. 전자 껍질.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전자 간 반발 때문이다. 전자 간 반발. 자,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에 따라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봤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요. 등전자 이온입니다. 등전자 이온. 자, 등전자 이온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밑에다가 볼까요? 밑에다가 같은 페이지 여기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등전자 이온은 뭐냐면 자, 쌤이 여기다가 이 칸을 한 3칸을 한번 늘려볼게요. 3칸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다 쓰지 말고 선생님이 이 전 페이지에다 할게요. 여기도 따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전 페이지를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얘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얘가 이제 18쪽이 있네요. 18쪽은 안 할 건데 미안하지만 여기다 하겠습니다. 18쪽이 없는 미안합니다. 6번에다가 좀 필기를 할게요. 자, 6번에 여기다가 일단 2주기에 칸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칸을 한 3칸 정도 만들어 볼게요. 3칸. 그리고 3주기에 2칸 정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2칸. 자, 그리고 지금 뭐 하실 거냐면 원자 번호를 한번 부여를 해볼 건데 질소부터 한번 부여를 해볼까요? 질소는 원자 번호 6번, 산소는 7번, 5번이죠. 질소는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질소가 몇 번이죠? 5번이라 7번이죠. 쌤이 어저께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습니다. 7번, 8번, 9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나트륨도 할게요. 11번, 12번, 자, 13번 알루미늄. 자, 그 다음에 인도 또 해볼까요? 인부터 15번, 16번, 17번 4주기까지 해봅시다. 얘는 18번, 19번이에요. 자, 요 녀석들이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트륨은 전자 3개를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 2개를 받는 거고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받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해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3가 음이온. 얘는 2가 1가죠. 그 다음에 금속 볼까요? 금속은 아까 전자 하나를 있고 전자 2개만 잃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도 하나, 2개만 잃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금속은 뭐냐면 전자를 잃게 되잖아.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아까 하나 줄어들었죠. 그래서 사실 3주기에 있을 수 없고 2주기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이 4주기도 있을 수 없고 3주기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 얘가 나트륨이에요. 우리 알루미늄까지 해볼게요. 알루미늄 얘는 3가죠. 내려오면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칼륨, 칼슘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원자 번호 다시 써보면 11번, 12번, 13번, 얘는 19번, 20번이죠. 그래서 이온이 되면 이렇게 2가, 3가, 얘도 1가, 2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자, 지금 위에 것만 봅시다. 위에 것만. 자, 위에 것만. 자, 지금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만. 자,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전자 10개죠. 얘도 전자 10개고 얘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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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모두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등전자 이온. 이런 걸 등전자 이온.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전자 이온에서 이제 어떤 걸 물어봐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냐면요.
일단은 얘가 전부 다 이주기니까 반지름을 비교할 때 전자 껍질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전자 껍질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전자 껍질로 판단할 수 없고요. 자, 그럴 때 판단하는 게 유효 핵전화입니다. 유효 핵전화. 자, 지금 아까 유효 핵전화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는 증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효 핵전화가 증가했듯이 핵전화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죠? 가려막기 효과보다. 그럼 당연히 핵에서 당기는 힘이 점점 세지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네도 반지름은 점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온 등전자 이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이에요. 지금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작아진다. 그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원자든 이온이든 반지름은 감소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등전자 이온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자, 유효 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증가.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유효 핵전화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때문에 증가하는 경향성. 그 다음에 금속 원소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 원소에서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다. 원자 반지름이 큰 이유는 전자 껍질 때문이고 비금속은 전자간 반발 때문이고. 그 등전자 이온의 결론을 드렸습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진다. 왜? 핵전화가 커지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5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다 같이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 이 7번 문제 있습니다. 7번. 자, 중성원자 나트륨, 칼륨, 플로린, 염소 주어졌고 이제 이온도 나트륨, 칼륨, 플로린, 염소, 음이온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본인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트륨, 칼륨, 플로린, 염소니까 이걸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자고. 우선은 나트륨은 3주기에 있었어요. 3주기. 그죠? 그리고 4주기에 누가 있었냐면 칼륨이 있었습니다.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보다 오른쪽에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3주기죠. 염소 3주기. 그 다음에 이제 2주기에 누가 있었냐? 2주기에는 플로린 이렇게 있어요. 플로린. 자, 그러면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때문에 반지름은 무조건 증가해요. 그죠? 이건 맞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 때문에 반지름 무조건 감소해요. 그죠? 맞죠? 자, 그럼 뭐야? 벌써 크기가 나왔네요. 얘가 이제 첫 번째고요.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 크기고, 얘가 네 번째 크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A, B, C, D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온으로 봅시다. 이제 이온. 자, 이온은 플로린이 음이온이 되면 그대로 2주기 유지고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면 아까 2주기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도 이온이 되면 그대로 3주기 유지고 칼륨도 3주기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는 2주기고 3주기니까 이렇게 두 개는 비교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얘랑은 무조건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자 껍질 수의 차이가 무조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요 경계선 바탕으로 플로린과 나트륨 양이온보다 염소랑 칼륨 은이 무조건 반지름이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자, 얘는 9번이고요. 얘는 11번입니다. 얘는 17번이고 얘는 19번인데, 야, 이거 근데 등전자 이온 아니냐? 왜냐면 얘도 10개고 얘도 전자 10개잖아. 얘도 전자 18개고 얘도 전자 18개잖아. 등전자 이온의 결론이 뭐예요?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라는 결론이었죠. 그죠? 자, 이것도 그럼 순서가 나왔습니다. 제일 작은 녀석이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 세 번째가 칼륨 양이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라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ABCD와 가나다라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는 A의 이온이다. 가가 뭐예요? 가가 나트륨 양이온이네. 그죠? A가 누구예요? A는 플로린인데요. 이거 틀렸죠? 그죠? 그리고 다가 뭡니까? 다가 칼륨 양이온이네요. K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C가 누구죠? 나트륨이네요. 그죠? 이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면 나와 라는 같은 전하를 지닌다. 이거 나고요. 이제 라입니다. 그쵸? 같은 음전하죠. 그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B와 C의 원자 반지름 차이는요. 이 B와 C의 원자 반지름 차이는요. 전자 껍질 때문 아니죠. 뭐죠? 이거 유효 핵전화 때문이죠. 유효 핵전화로 바꾸겠습니다. 틀려주셨고, D의 반지름이 가장 커요. 그죠? D의 반지름이 큰 이유는 유효 핵전화가 아니라 이게 사죽입니다. 얘만. 그래서 전자 껍질이 큰 게 무조건 반지름이 커요. 얘는 전자 껍질 때문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적용이 되나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영상을 멈추시고,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3번에 일단은 원소 기호가 포함되어 있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있습니다. 일단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는 누가 커요? 이온 반지름이 크네요. 그죠? B는 누가 커요? 원자 반지름이 크네요. C는 누가 커요? 얘는 이온 반지름이 크네요. 그 다음에 D는 원자 반지름이 크네요. 그죠? 원자 반지름이 큰 녀석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전자 껍질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반지름이 큰 녀석은 비금속이라고 했어요. 얘도 비금속, 전자간 반발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금속과 비금속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요 녀석들이 금속이었죠.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은 비금속에 속한 녀석들이었죠. 그죠? 왜냐면 지금 붕소 기준으로 오른쪽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비금속, 왼쪽에 있는 걸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 사실 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가와 나, 금속부터 결정할게요. 일단 가의 원자 반지름이 커요? 아니면 나의 원자 반지름이 커요? 가가 큰 거죠. 이거는 유효 핵전화 때문입니다. 자, 그럼 B랑 C랑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은 0.0899, 0.123이네요. 그럼 얘가 가가 D였겠네요. 그리고 나가 누구요? 나가 B였습니다. 나가 B. 얘가 0.123이었고 0.089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다보다 라가 더 커야 돼요. 혹은 이온 반지름도 다보다 라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다와 라가 비교했을 때 라가 커야 돼요. 그럼 일단 비금속은 A랑 C입니다. A랑 C. 자, A는 0.07이고요. C는 0.099예요. 그러면 누가 커야 돼요? 0.099가 커야 됩니다. 0.072보다. 그래서 다가 0.07이니까 다가 A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가 0.099여서 C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풀어봤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유효 핵전화, 뭐 등전자 이온 이런 것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6번만 설명하고 1교시는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뭐 할 거냐면 주기율표에서 이제 금속성이 증가하는 것과 이제 비금속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금속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속성. 금속은 대체로 뭐 나트륨, 칼륨 이런 녀석이 금속이잖아.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성질들이 강할까요? 자, 그 답은 앞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금속이었죠. 자, 지금 금속의 특징들이 다 어땠어요? 금속의 특징들이 지금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금속성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렇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무조건 잘 잃어야 금속성이 큰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비금속성은 뭐냐? 전자를 잘 얻어야겠죠. 그죠?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한마디로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건 전자를 잘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야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6번이었죠. 자, 금속성이 커지려면 금속성이 증가를 하려면 전자를 잘 잃어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전자를 누가 잘 잃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아까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했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 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잘 잃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얘가 전자를 잘 잃을까요? 얘가 전자를 잘 잃을까요? 얘가 전자를 잘 잃을까요? 얘가 전자를 잘 잃을까요? 얘가 전자를 잘 잃겠습니까? 제일 전자를 잘 잃은 녀석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누구인가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1번 아니면 5번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왜냐면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운 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잃기가 어려운 거죠. 왜? 가까우면 당연히 인력이 세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5번이 되겠고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무조건 왼쪽 아래로 가야 금속성이 큰 거예요. 왼쪽 아래로 금속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걸 좀 정리해 보면 자, 왼쪽 아래로 가셔야 됩니다. 왼쪽 아래로 가라. 그러면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로 가자. 왼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금속성이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하면 오른쪽 위로 가야겠죠?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야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 참고로 이제 18쪽은 제외입니다. 18쪽은 왜 없냐? 18쪽은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자기 자체로 옥텟 규칙을 지켜서 안정한데 굳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안정해지려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녀석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금속성이 큰 제일 큰 원소의 동그라미 그러면 당연히 왼쪽 아래는 요 녀석이 되겠네요. 요 녀석이 금속성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성이 큰 원소는 세모니까 플로린이겠죠. 플로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7번부터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2교시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